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25회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점검실무 행정부터 이렇게 쌤들하고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간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 좀 편안하게 문제 풀이 하시는 거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점검실무 행정 같은 경우는 조금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좀 평이한 수준으로 이렇게 좀 시험이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실무적인 그런 개념이 조금 많이 추가가 된 듯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빠르게 한번 우리 쌤들하고 풀이해보고 나머지 어떤 파트에서 어떻게 시험이 나왔는지 그거 다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1번입니다. 자, 물음 1번이고요. 자, 기동관 누설 시험기가 나왔네요. 자, 얘를 사용해서 CO2의 기동용 조작 동관 및 주변 장치의 누설 여부를 확인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쓰시오 해서 점검 순서에 따라서 작성하고 기동관 누설 시험기 사용과 관련된 내용만 작성하시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배점은 10점이고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준비사항, 그리고 점검 방법, 그리고 확인, 그리고 복구, 요 전체적인 기동관 누설 시험기는 이때까지 제대로 시험이 나온 적이 없죠. 그래서 전체적인 개념을 다 물어보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도 사실은 저하고 이제 이론을 공부하셨으면 점검 실무 행정 이론반에서 제가 점검 기구 파트 되게 자료가 두껍죠. 거기에 보시게 되면 요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긴 한데 사실 그렇습니다. 얘가 뭐 법적 기준을 옮겨서 적는 개념이 아니라서 답안의 형태는 좀 아무래도 뭐 정해진 형식이 없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아마 생각하시는 바대로 좀 적으시는 쌤들도 많으실 건데 기본적인 맥락이 맞아지면 뭐 이런 문제는 뭐 0점 처리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부분의 배점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가져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전체 보시게 되면 뭐 사전 준비 사항이 2점이고요. 점검 방법이 3점이고요. 그 다음에 확인사항 3점이고 복구가 2점이에요. 그래서 시험의 그 배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특별하게 선생님들께서 뭐 좀 내용이 맞지 않는 아예 안 맞는 그런 내용만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어느 정도의 점수는 득점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개념부터 좀 빠르게 한번 보게 되면요. 기동관 누설 시험기라는 것은 결국은 자, 제가 조금만 그려놓고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자, 집합관이고요. 여기에 저장용기 이렇게 3병 정도만 그려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선택 밸브 그리고 항구형만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실제적인 겁니다. 기동용기 함이 있고요. 여기에 기동용 가스 용기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전기시설의 색깔 다르게 솔레노이드 밸브가 직결되어 있죠. 이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압력 스위치. 압력 스위치는 사실 뭐 저 위에서 내려오는 배관이긴 한데 요게 한 세트니까 요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동관 표시하겠습니다. 동관이 어떻게 쌤들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기동용 가스 용기부터 선택 밸브를 무조건 치고 이렇게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관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뭐 사실은 한 바퀴 돌려서 루프 이음으로 가는데 그림은 편의상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어반도 하나 표현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뜨릴 뻔했네요. 이 선택 밸브 2차 측에서 압력 스위치로 연결이 되어 있죠. 동관이. 자, 이런 상태입니다. 이게 평상시 상태. 그런데 우리는 뭘 한다? 기동용 동관의 누설 시험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동관 누설 시험기인데 그럼 사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 기동용 가스 용기부터 선택 밸브 치고 요까지 점검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말 그대로 뭐 하는지
정확하게 누설되는지 안 되는지 요걸 주목적으로 해서 테스트를 해보겠다 이거죠. 그래서 뭐 요런 거 우리 선생님들께서 다 적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시험을 할 거니까 얘를 정지해 주시면 되는 거죠. 전기적 장치. 그래서 보시게 되면 혹시나 사고, 특히나 가스기는 사고에 대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솔레노이드 밸브라든지 음향 같은 걸 여기서 정지를 하고 실시를 하는 게 기본 원칙이죠. 모든 설비의 점검 원칙이 설비들을 정지해 놓은 상태로 점검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나 적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단 얘를 사실 1번에 있는 내용은 굳이 사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안전조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스기에는 사고가 생기면 큰일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 솔레노이드 밸브죠. 안전핀 체결해서 분리를 합니다. 얘를 띄어내겠다 이 말이죠.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우선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동용 가스 용기와 연결된 동관 얘죠. 얘를 분리하겠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떼어내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이런 형태 이제 떼어낸 거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저장된 모든 저장 용기의 니들 밸브를 분리합니다. 왜? 나중에 이쪽으로 가스 집어넣어서 얘가 제대로 밀고 나오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얘를 터뜨릴 수는 없으니까 얘들을 다 분리를 합니다. 그러면 좀 보기가 그러니까 얘들을 다 없애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뭐만 달려있다? 끝부분에 니들 밸브만 달려있겠죠. 뾰족한 침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로 니들 밸브만 달려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기동관 누설 시험기 압력 조정기에 호스에 부착된 볼 밸브를 잠그고 연결부에 접속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건 굳이 안 쓰셔도 돼요. 여기 기동용 기동관 누설 시험기라는 거에 보시게 되면 얘랑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고압 가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 입구에 압력 조정기가 있습니다. 압력 조정기. 그리고 호수가 이렇게 되어 있고 호수 끝에 개폐 밸브, 볼 밸브죠. 얘가 하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얘 연결한다 이건데 그냥 원 제품은 얘가 붙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뭐 표현을 안 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자, 그리고 기동용 가스용기에서 분리한 기동용 동관의 연결부에 기동관 누설 시험기에 호스를 연결한다. 자, 말만 어렵죠? 그냥 쌤들 얘를 그냥 이쪽에 연결하겠다 이 말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압력 조정기는 반시 방향으로 돌려 압력 조정기 2차 측의 압력 공급이 안 되도록 조치한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 보면 압력 조정 핸들이 있죠. 그래서 얘를 2차 측을 꽉 잠궈 놓겠다 이 말입니다. 혹시나 모를 고압가스로 인한 사고를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잠궈 놓겠다. 요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준비가 다 된 거죠. 준비. 자, 그 다음에 점검은 그대로 하는데요. 제가 지금 방어구역을 하나만 표현을 했기 때문에 한 번만 실시를 할 건데, 방어구역이 5구역이다. 그럼 5번 하는 거예요. 똑같은 작업을. 그래서 방어구역마다 실시를 하는 게 원칙이고, 자, 첫 번째. 기동관 누설 시험기에 고압가스 용기에 부착된 밸브를 서서히 개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여기 몸체에 있는 핸들을 말하는 겁니다. 얘를 열어야 내부에 있는 가스가 나오겠죠.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압력 조정기 조정 핸들을 조정한다라고 합니다. 아까 요거 잠궈 놨었잖아요. 얘를 연다 요 말입니다. 그래서 뭐 법적으로 지정된 값은 없어요. 그래서 뭐 10kg, 5kg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법적으로 지정된 값은 없으니까 얘를 열어서 이쪽으로 공급하겠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가 잠김 상태여야 됩니다. 얘 열고 얘를 마지막으로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여기서부터 이제 가스가 공급이 되겠죠. 그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넘어가서 얘의 가스가 여기에 있는 고압의 가스가 그대로 전달되겠네요. 그럼 빗장, 여기 선택 밸브에 빗장을 팡 하고 치겠죠. 빗장을 해제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해당 기동용 동관으로 가압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튀어나오고가 되겠죠. 되시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얘가
두 병만 터트려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림상 이렇게 이제 체크 밸브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얘 두 개만 튀어나오고 얘는 안 튀어나와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거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일단 뭐부터 봐야 됩니까? 기동관이 누설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 전체적인 이음부들이 있죠. 이음부들에서 누설이 되는지 그런 거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체크 밸브 설치 상태가 괜찮은지, 그리고 해당 방어구역의 니들 밸브 담당하는 병수만큼이 니들 밸브가 튀어나오는지 이런 거 이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붓과 거품 같은 거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음부 같은데 칠해 보는 거죠. 소량 누설이 있나 없나, 이제 그런 거 테스트하는 게 기동관 누설 시험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 복구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사실 준비한 거 반대로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의 문제는 여기까지만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사전 준비사항 제가 뭐 요렇게 많이 적어 놨는데 선생님들 뭐 다는 안 적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요런 식의 표현, 안전조치 이런 것들이 들어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자, 점검 방법 요런 거 압력은 굳이 안 적으셔도 될 것 같고, 점검하는 그냥 가압하는 방법이죠. 가압하는 방법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확인사항에 보시게 되면 이런 걸 잘 적어야 되죠, 선생님들. 그래서 기동용 동관이 변형 폐쇄가 있는지, 그리고 체크 밸브가 잘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중간 이음부에 이런 거 누설이 되는지, 그리고 또 이어서 빗장 해제가 정확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해당 방어구역의 병수만큼의 니들 밸브가 앞으로 튀어나오는지, 요게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과정이죠. 자, 그리고 나서 복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하시면 돼요. 자, 바로 읽고 넘어갈 건데요. 자, 고압가스에 부착된 밸브를 잠근다. 그러면 아까 여기에 이 용기 자체 핸들이 있다고 했죠. 얘를 먼저 잠근다고요. 그래야 가압이 더 이상 안 될 거니까. 그리고 기동관 누설 시험기의 연결 호스에 부착된 볼 밸브를 잠근다. 그러면 여기에 압력 조정기가 있었고, 여기 끝에 호수 끝에 볼 밸브 있다고 했어요. 그럼 얘를 잠근다 이 말이죠. 얘 잠궈 놓고 얘를 잠근다. 기동용 가스에서 분리한 기동용 동관의 연결부와 기동관 누설 시험기의 연결 호스를 서서히 분리한다. 여기에 기동용 동관이 붙어져 있었습니다. 이거를 서서히 분리한다고요. 왜? 내부의 잔압 때문에 퍽 하고 이렇게 공기가 갑자기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쓱 이렇게 빼겠다 이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기동관 누설 시험기의 연결 호스에 부착된 볼 밸브를 서서히 개방해서 내압을 배출한다. 자, 얘를 서서히 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요 안에 있는 잔압이 배출되겠다 이 말이고요. 그리고 모든 기동용 가스용기와 각 기동용 동관 접속, 아까 빼난 거 그대로 접속하겠다 이 말이고요. 빗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택 밸브를 다 열어봤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걔를 다시 눌러서 세팅을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저장용기와 개방장치의 니들 밸브 요거 접속하는 거죠. 아까 다 빼놨으니까 기동용 동관에 다 붙이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솔레노이드 밸브 아까 빼놨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안전핀을 체결한 상태에서 솔레노이드 밸브를 기동용 가스용기에 부착을 시키고 안전핀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쌤들께서 제어반의 정지 내용을 쓰셨다면 여기에서 정상이라는 표현도 한번 하셔야 되겠죠.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1번의 문제는 10점짜리였는데 다소 주관적인 채점이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하나 우리 쌤들께서 이런 식으로 좀 작성을 해주시면 웬만큼의 점수는 좀 득점하지 않으시겠는가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바로 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요것도 사실은 선생님들 몇 차례나 시험에 나왔었고 아주 쉬운 형태로 이렇게 좀 시험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방수압력 측정기 피토 게이지라고 보통 부르고요. 옥내 소화전으로 체크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럼 사실 점검 실무라도 이 방수압력 측정기를 측정하는 위치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두 군데에서 실시한다고 했고, 제가 설계 기준점에서 최소 방수압이 이상 나오는지, 그리고 최단거리, 펌프에서 최단거리에 있는 소화전 한 개만 틀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최대 방수압이 넘지를 않는지 그런 거 본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요거죠. 측정 방법. 그래서 뭐만 하시면 돼요? 방사 시 노즐. 자, 옥내 소화전이니까
헤드 오리피스 이런 거 다 지우시면 돼요. 그래서 노즐 끝으로부터 노즐 구경의 2분의 1 지점에 방수압력 측정계를 갖다 대서 수로의 중심과 일치시킨 후에 눈금 일금을 하시면 된다. 뭐 요 정도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2점짜리니까. 되셨죠? 그리고 이 2분의 1을 띄우는 이유도 제가 조금은 아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고, 그리고 나서 뭡니까? 쌤들, 방수량 계산이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랑은 좀 떨어져 있는데 뒤에 방수량 계산한 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뭡니까? 감압이죠, 감압. 최대 방수압력을 초과했다. 그럼 감압을 시켜야 됩니다. 그럼 감압을 할 때는 감압하는 이유, 문제,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고, 뒤에 보니까 방수량 계산하는 거하고 감압하는 방법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은 점검 실무를 하시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될 거니까 웬만큼 다 득점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측정 시 주의사항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는 이렇게 많이 적어놨는데 선생님들 웬만한 거 조금 잘 적으셔가지고 한 3개 정도 이렇게 좀 적으시면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방사 시에 불순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부에 물이 아니라 찌꺼기들, 배관 내에 잔류하고 있는 찌꺼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시간 방수를 실시한 이후에 얘를 측정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피토관으로 불순물이 유입이 되게 되면 피토관이 망가질 뿐더러 또는 압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이제 그런 목적입니다. 그리고 불순물도 있지만 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공기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같이 동시에 배출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죠. 피토 게이지가 훼손되거나 정확한 압력 측정이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호순을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 직사형 노즐을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건 뭐 법으로 정해놓은 게 아니라 사실 관습적 사용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계속 직사형 노즐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어요. 얘 자체가. 그래서 이런 표현 하셔도 상관없겠고, 죄송합니다. 뒤에 헤드는 지우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봉상주수의 형태로 측정하는 게 피토 게이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로 이런 거 적어주시면 좋다 이거죠. 해당 설비별 측정 위치 파악을 잘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최대로 개방해야 하는 개수. 그래서 설계 기준점에서는 뭐합니까, 쌤들? 사실 옥내수 화전에서는 2개가 기준 개수이기 때문에 2개를 터뜨려 보는 거고요. 개방을 해보는 거고요. 헤드 같은 경우에는 10개, 20개, 30개입니다. 근데 걔들을 다 터뜨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개만 설치해서 가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최단거리는 그냥 한 개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방수압, 방수량 규정 정확하게 숙지한 상태에서 측정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2분의 1 이격하는 거 꼭 반드시 잘 지켜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반동력에 주의해야 되죠. 그래서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된다. 뭐 이런 거까지가 측정 시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실무적인 문제가 바로 1, 2번에 걸쳐서 바로 나왔는데, 요 애들은 말씀드렸습니다. 법적 기준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뭐 요렇게 적는 내용이 아니고 쌤들의 생각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답안이 될 수 있으니까 내용만 조금 잘 써주시면 어느 정도는 득점을 하시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넘어갈게요. 자, 물음 3번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법적 규정이죠. 법적 규정 해가지고 예방법입니다. 예방법에 요것도 우리가 쌤들 웬만하면 다 쓰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이 관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업무 2가지. 그럼 이건 의미가 없죠. 결국은 관리업자가 대행할 때 해야 되는 업무, 이렇게 스토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 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었고, 그래서 첫 번째가 이 관계해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릴 때 업무 대행을 할 수 있는 대상, 그래서 특급은 안 되고요. 1급 중에서는 11층 이상만 되고 2급, 3급 다 되고, 그러니까 2급으로 보기가 나온 거죠. 자, 두 번째가 업무죠. 업무가 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행업자들은 전문가죠, 전문가. 소방 관련된 전문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에 관련된 시설들에 뭐만 한다? 관리만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요거를 이제 업무를 대행시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쌤들 어떻게 해요? 이건 시험에 나오기는 어려운데,
대가 기준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 네 번째가 이제 요 밑에 나온 문제죠. 배치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래서 요게 지금 시험에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고, 밑에 문제 바로 있지만 다소 조금 쉽게 좀 출제가 되어서 다행입니다. 자, 5번에 이제 마지막 정리가 점검표죠. 점검표. 그래서 비고란 적는 것까지 우리 쌤들께서 요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 보셨고, 요것도 사실은 실무적인 내용이죠. 실무적인. 그래서 관리사를 취득하시고 나시게 되면 점검업체 주 인력이 될 건데, 점검업체 주 업무가 점검과 업무 대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실무적인 문제에 가깝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요. 자, 내려갈게요. 자, 다소, 너무 다행이죠. 좀 쉽게 나왔습니다. 얘들 밑에 보시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막 아파트하고 일반하고 분류해가지고 막 숫자들이 막 나옵니다. 자, 그런 거 나오면 힘들어지는 문제였는데, 그나마 다행히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고요. 자, 1급, 2급입니다. 그럼 스프링, 물분무 등 하고 쌤들 여기 뭐가 들어갑니까? 제연이 들어가죠. 큰 설비들. 그리고 2급은 옥내, 옥외. 그리고 3급은 간이하고 자탐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행할 수 있는 기술 등급 보시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중급, 초급, 초급. 이렇게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비고라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스프링클러 설치되고 5천 미만이면 어떻게 돼요? 초급도 가능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누군가는 초급이라고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단서 조항을 달아놓은 거죠. 그래서 물음 3번도 다소 좀 쉬운 형태로 이렇게 시험이 나왔다. 그리고 실무적인 시험이었다. 문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물음 4번인데요. 물음 4번은 조금 의미가 좀 모호한 좀 형태가 좀 보이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대로 풀면 되겠죠. 자, 소화 펌프의 성능 부족입니다. 성능 부족. 이 성능이 부족하다라는 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방점을 두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기동은 된다. 뭐 요 정도의 개념은 가지실 수 있어요. 기동은 되는데 정상적인 성능이 확보가 안 된다. 요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기계적 원인 6개, 전기적 원인 뭐 6개, 뭐 요렇게 쓰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런 거 나올 때는 항상 제가 선생님들 뭘 말씀드렸어요? 계통을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계통이나 전기적 문제면 시퀀스를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얘를 정압이 됐든 부압이 됐든 들어오는 라인을 그려보는 거죠. 자, 펌프가 있고요. 토출축이 있습니다. 그러면 흡입축에 뭐가 설치됩니까? 일단은 뭐 부압이면 풋밸브도 있을 건데 정압이라 생각하고, 흡수구가 있을 거고요. 개폐 밸브, 그리고 Y형 스트레이너, 그리고 요렇게 플렉시블 조인트, 그리고 토출축에 개폐 밸브, 체크 밸브, 그리고 옆으로 뻗어 나가서 개폐 밸브, 유량 조절 밸브, 그리고 중간에 유량계, 뭐 요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럼 기계적인 문제부터 보면 선생님들 사실은 이건 생각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여기서 들어와서 여기로 빠질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능 부족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잡으면 되는데, 그럼 들어오는 라인부터 나가는 라인까지 뭔가가 안 좋으니까 성능이 제대로 안 나왔다. 이렇게 이제 스토리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조금 좋은 답이 있고 별로 뭐 조금 안 좋은 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전체적인 개념을 다 적어 본 거예요. 그럼 일단은 얘 자체가 물이 제대로 없을 수도 있죠. 물이 제대로 없으니까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오겠죠. 펌핑이 안 되니까. 그래서 수조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수조, 흡수구나 풋밸브. 자, 요거죠. 정압이면 흡수구, 그리고 부압이면 풋밸브. 그럼 얘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이물질이 과다하게 많이 지금 침착이 되어 있다. 여기에 침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대로 물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성능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흡수구가 뭐 불량일 필요는 없죠. 흡수구는 그냥 사실은 구멍에다가 그냥 여과막만 씌워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불량일 수는 없는데, 풋밸브 같은 애들은 불량일 수가 있잖아요. 맞죠? 체크밸브 기능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 이제 답으로 채택하셔도 되고, 흡입측 배관의 개폐 밸브 자체가 좀 안 좋은 거죠. 왜?
뭐 이것도 사실 억지성이 있지만 다 개방돼야 되죠. 이게 OSY를 쓸 거지 않습니까? 흡입 측에 버터플라이를 못 쓰니까. 그런데 다 개방이 돼야 되는데 얘가 핸들 자체 또는 디스크 자체가 고장이라서 다 개방을 해도 얘가 완전히 다 개방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들어오는 유량이 적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흡입 측 배관에 스트레인이 있는데 이물질이 과다해서 유량이 제대로 못 넘어오는 거. 그런 것들. 그리고 흡입 측 배관에서 생길 수 있는 게 부하 흡입이면 공동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성능이 떨어지는 거죠. 심하면 양수가 불능이 되는 거고 뭐 이런 식. 그리고 펌프 내부에도 어떻게 해요? 이물질이 과다하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이유로든 펌프 내부로 공기가 유입되는 경우 또는 기계적인 과열로 펌프 내부에서 공동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제대로 펌핑이 안 되니까 성능이 떨어질 거고요. 그리고 펌프는 사실 이건 볼루트 펌프 좀 가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임펠러 같은 게 이제 내부에서 원심력을 극대화 시켜주는데 그런 애들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 못하는 거죠. 그래서 파손이나 침식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요거는 전기적인 개념하고 같이 연결되는 건데 전기적인 개념은 여기에 뒤에 모터가 있습니다. 그럼 모터도 축이 있고 펌프도 축이 있습니다. 이 축이 제대로 결속이 안 됐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제대로 회전력이 전달이 안 될 거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쌤들. 제가 여기서 안 그렸지만 릴리프 밸브가 있어요. 릴리프 밸브가 있는데 얘가 사실은 조금 원래 이제 성능 시험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잠그고 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그냥 열린 상태로 하는 것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이쪽으로 잠그지 않고 어떻게 해요? 얘가 또 한 필이면 또 구경이 큰 거예요. 20mm 이상만 되면 되니까. 그럼 이쪽으로 배수량이 많은 거죠. 그럼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생각할 수 있겠고. 그 다음 마찬가지입니다. 성능 시험 배관 자체가 불량일 수도 있고요. 유량 조절 밸브 자체가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죠. 그럼 제대로 된 유량이 배출이 안 될 때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인데요. 요 유량계 자체가 불량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정확한 측정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유량 조절 밸브 불량, 뭐 이거 다 말씀드렸네요. 예. 요런 것들이 문제가 다 될 수 있는 거죠, 기계적으로. 자, 그래서 뭐 6가지니까 여기에서 좀 가장 조금 합리적인 답을 좀 선택하셔서 쓰셨으면 좋았을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전기적인 문제인데요. 의외로 이제 전기적인 문제가 많이는 없는데 아까 마찬가지로 전기적 개념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일단은 전기가 들어오겠죠. 380V입니다. 무조건 소방은 삼상 380V의 전동기를 쓰기 때문에 가정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거치는 게 뭡니까? NFB 또는 MCCB 해서 배선용 차단기죠. 그 다음에 MC, 마그네틱 컨택트, 그리고 노퓨즈 브레이커. 뭐 MCCB는 뭐 몰리드 케이스 서킷 브레이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약호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THR이나 EOCR 서머 릴레이고요. EOCR은 일렉트로닉 오버커런트 릴레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들을 거쳐서 이렇게 삼상 전기가 모터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더 이상 전기 라인은 없어요. 모터로 들어가면 끝인 거죠. 그래서 굳이 불량을 선정해서 우리가 쓰자라고 하면 전원 자체가 380V가 제대로 투입이 안 될 수도 있죠.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럼 전원이 제대로 투입 안 되니까 당연히 전기적인 힘이 약해질 거고 회전력이 약해지겠다, 요 말이죠. 그럼 회전력이 약하면은 상사법칙에 비례해서 어떻게 해요? 유량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부족할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MCC 내부에서는 문제를 삼을 만한 게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배선용 차단기 자체가 불량이다, 또는 전자접촉기 자체가 불량이다, 또는 열동 계전기 또는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가 불량이다. 그럼 얘들 거쳐서 오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런 애들 때문에 제대로 기동이 안 된다 판단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모터 내부에는 쌤들 뭐가 들어가 있어요? 코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코일. 예. 그래서 우리가 Y델타를 쓴다라고 할 때 전전압을 안 하고 감전압을 하죠. 그 감전압 하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전전압을 바로 투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니까? 전동기가 손상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쉽게 제가 어떻게 된다고요? 코일이 탄다라고 했습니다. 코일이 탄다. 그럼 자개를 못 만들게 된다. 그래서 펌프가 펌핑을 못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모터 자체가 어느 정도 뭐 성능이 좀 떨어지거나 또는 뭐 사양이 좀 작거나 뭐 이런 식의 불량 사항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내부의 코일 상태도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회전 자개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선은 요거 말하는 거죠. 삼상 전력선. 요 선 자체가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 개념인데요. 용량이 부족한 겁니다. 굵기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는데 걔보다 작은 사이즈로 했다. 그럼 전기 공급이 제대로 원활하게 안 되겠죠. 전기 공급이 제대로 원활하게 안 되니까 회전력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또는 마지막으로 뭐 누전 같은 거. 여기에서 누전이 생기면 제대로 전기 공급 안 될 거니까. 자, 요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기계적, 전기적 원인, 요렇게 6가지씩 쓰는 건데, 제가 생각나는 대로 일단은 다 한번 작성을 해봤고, 우리 쌤들께서 한번 맞춰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물음 4번도 마찬가지로, 쌤들, 요 문제는, 실무적인 유형의 문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물음 5번으로 바로 가실게요. 자, 법규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것도 누구든 예측할 수 있는 문제고 예측하고 있었던 문제고 좀 다소 쉽게 이렇게 시험에 나왔는데요. 자체 점검 관련해서 아파트의 점검 방법이죠. 아파트의 점검 방법. 그리고 제가 요거 뭐까지 준비하신다? 점검표까지 준비하신다. 근데 다행히 점검표에서는 시험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간략하게 이렇게 괄호식으로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다 쓰기가 힘들어서 괄호식으로 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자, 그래서 세대 점검은 몇 년 주기로? 뭐 2년 주기입니다. 그리고 수신기에서 아날로그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원격 점검 가능하죠. 자, 그리고 다번 이건 뭐 다 득점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작동량 점검하게 되면 몇 프로? 50. 그리고 종합 점검하면 30이죠. 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사실 뭐 6개의 괄호가 쳐져 있고 3점이니까 개당 0.5점씩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실 뭐 우리가 채점의 기준을 다 알 수는 없으나 이 괄호식으로 한 거에서 선생님께서 몇 개는 맞고 몇 개는 틀리다. 그러면 일단은 부분 점수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자, 간단하니까 요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2번입니다. 이제 얘가 우리 모의고사 때도 사실 이 문제가 한번 있었고요. 예전에 이게 10회였나요? 11회였나요? 그때 전체적으로 이걸 다 물어보는 문제가 30점 몇 점으로 해서 나왔었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둘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을 하나의 특정 소방 대상물로 볼 수 있는 경우죠. 있는 경우. 그래서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A 건물, B 건물인데 이건 얘들이 뭐로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다? 여기 아무것도 없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A 구역에서 불 났다. 그럼 연령기가 이동해서 확산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전체를 하나로 본다. 맞죠? 근데 그렇게 안 볼 수 있는 경우가 뭐 하면 돼요? 이 양쪽에다가 뭐 방화문, 방화 셔터, 그 다음에 드렌처, 개방형 뭐 이런 거 설치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하나로 볼 수 있는 경우이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거 저하고 하신 쌤들은 내화, 비내화, 내화, 비내화 60반이죠. 60반. 한번 씁니다. 내화, 비내화 60반. 그 다음에 컴프라이트 지포죠. 자, 컨, 프, 라이는 없어요. 그 다음에 트, 컴프라이트, 지포. 그래서 지, 그리고 얘가 예전에 지하가라는 표현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터널로 바뀐 겁니다. 이름 자체가. 그래서 선생님들 얘는 사실 요렇죠. 우리가 확률적 접근을 한다고 봤을 때 기존에 나왔던 법규가 다시 돌아 나올 확률이 좀 적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나온 지도 좀 오래됐고 맞죠? 10년이 넘었으니까 우리 모의고사에도 이 문제가 잡혀져 있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작성을 하셨으면 아주 좋은 그런 문제입니다. 요거는 법규 적는 거니까 요만큼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어서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로겐 화합물 관련된 NFTC 쓰는 거죠. NFTC. 그래서 요게 이제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다 외우고 계셨으면 너무 좋은 건데 노계죠, 노계. 높이하고 개수. 그리고 요거 2.7.3에 따른 해서 우리 책에는 우리 자료에는 이렇게 이제 붙여놨는데 올릴까요? 요렇게 시간이죠. 시간당 최소 설계 농도 95% 이상 이렇게 붙여놨는데 굳이 뭐 쓰실 때 요거 안 쓰셔도 상관은 없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방어구역에 방출 시간이 충족되도록 설치한다. 그래서 노계 그리고 부방출 오리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설명을 화장정 기준 할 때 암기하시는 걸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TC를 그대로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옮겨 적는 겁니다. 자, 이어서 이제 문제 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문제 2번에 보시게 되면 이제 조건을 볼게요. 제가 문제를 한번 보니까 이 문제 자체가 사실 좀 예전 문제 같아요. 예전 문제. 어디에선가 이렇게 좀 발췌를 한 문제 같긴 한데요. 특정 소방 대상물에 옥내와 스프링이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럼 전혀 문제 푸는데 이거는 지장 없죠. 근데 선생님들 이건 겸용이라는 의미 같아요. 그래서 주펌프 전격 토출량, 충합펌프 전격 토출량 되어 있는데 뭐 어떤 설비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옥내인지 스프링인지. 그래서 겸용을 했을 때 1450이 나왔다는 것은 스프링으로 기준계수 10개에서 800이 잡히고 옥내 예전 규정 2개가 아니라 5개 규정이 있죠. 그래서 옥내가 130으로 5개니까 650. 그래서 합치면 겸용으로 1450. 요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좀 오래 전 문제가 조금 개념으로 나온 것 같다. 요렇게. 그래서 전격 토출 압력은 전양정이죠. 110m 짜리고요. 그 다음에 전격 토출량은 60, 보통 60짜리 쓴다고 했고 웨스코 펌프 쓴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펌프와 전양정은 똑같고요. 최저압은 전격 토출압에 130. 그러면 얘가 곱하기 1.3 하면 계산도 가능합니다. 근데 안 나왔으니까 넘어가고요. 유량 측정 장치의 제조사 설치 사양입니다. 그래서 오리피스 타입이 되어 있고요. 호칭 지름별 유량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호칭 지름별. 그러면 사실 우리는 뭘 따져봐야 돼요? 이 주펌프, 충합펌프는 성능시험 배관이 없으니까 얘만 따져보면 되는데 우리는 100% 시험해야 되고요. 150% 시험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 해서 선생님들 150% 용량으로 맞추면 안 되죠. 법적으로 얼마를 요구합니까?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용량이 있어야 된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뭐 좀 이따 계산해 보겠습니다. 요 유량 범위에서 우린 찾아가야 되고요. 자, 단서 조항에 개폐밸브와 유량 측정 장치 사이의 직간부 거리는 8D, 그리고 뒤에는 5D, 그리고 D는 성능 시험 배관의 호칭 지름. 그래서 선생님들 이것도 마찬가지죠. 8D, 5D 이 개념도 사실은 법규가 개정되기 이전에 요 8D, 5D를 계속 썼었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는 조금 타입이 좀 오래된 유형이다. 오래된 유형인데 요 내용만 좀 첨가가 된 것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성능 기준 고려해야 되고요. 나머지는 기술 기준에 따른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성능시험 배관의 유량 측정 장치 불량을 발견을 했어요. 점검하다가, 자체 점검하다가. 그래서 교체를 의뢰받았다. 그래서 위 조건을 참고하여 교체하려는 유량 측정 장치의 최소 호칭 지름을 선정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100% 유량이 1450이고요. 150% 유량이 2175죠. 곱하기 1.5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뭘 맞춰줘야 된다? 법적으로 175%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요 유량을 만족하는 최소 지름을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2537.5니까 여기서 뭐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2537.5를 만족하는 최소 용량 얘가 되겠죠. 얘가. 그래서 얘를 선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답을 쓰실 때 최소 호칭 지름은 80으로 그냥 그대로 적는데 선정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좀 풀어 쓰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TC상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량 측정 장치는 펌프의 전격 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요게 이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법적인 규정 얘를 뭐 쓰시면 제일 깔끔하겠네요. 그래서 요렇게 답을 선정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어지는 문제가 성능시험 배관의 최소 호칭 지름을 선정한 이유를 설명하고, 자, 좀 전에 1번 문제는 유량계에 대한 문제고요. 지금 얘는 배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성능시험 배관의 개폐 밸브와 유량 측정 사이, 유량 측정 장치 사이의 직간부 최소거리, 그리고 뒤에 있는 최소거리 뭐 계산하시오 돼 있는데, 자, 일단은 성능시험 배관은 쌤들 그대로 80이죠. 자, 왜 그러냐 하면 얘 자체가 80이잖아요. 얘 자체가 유량계 자체가 80이니까 그럼 80짜리를 다 연결해야죠. 제조사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이유를 적자면 쌤들 화재안전 기술 기준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이런 거 이제 좀 생략해도 되고요. 성능시험의 배관, 다시요. 성능시험 배관의 호칭 지름은 유량 측정 장치의 호칭 지름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죠. 지금 기술 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되시겠죠? 자, 그리고 요 디귿번, 리을번에 들어갈 내용은 요게 이제 쌤들 8D라는 거잖아요. 요게 5D가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 구경이 얼마? 80짜리죠. 그럼 전단은 곱하기 8만 하면 640이고요. 뒤에는 80 곱하기 5만 하면 되죠. 그래서 400입니다. 근데 단위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쌤들 밀리미터입니다. 밀리미터. 그래서 640하고 400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되시겠죠? 그래서 사실 요 문제도 약간의 변형은 좀 있는 문제이나 NFTC, 특히나 그거 수계에서 펌프 성능시험 배관 관련된 문제니까 요런 문제는 사실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기본적인 문제 한번 봤고요. 그래서 1번을 풀어야 2번이 풀리기 때문에 1번의 배점이 4점으로 나와 있는 거고 2번의 배점은 그냥 2점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틀리면 2번도 당연히 틀리니까 여러분들 그거 주의하셨어야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가서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의고사 때 있었고 원장님께서 스프링클러 쪽에서 좀 나올 것 같다 이런 말씀을 계속 저한테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 문제는 좀 잘 골랐다 뭐 이런 개념으로 말씀드린 것보다는 누구라도 화재안전 기술 기준을 공부하시는 쌤들이면 요게 이제 예상 문제로 잡혀져 있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6점이니까 세 가지 쓰는 거 길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개당 2점씩 들어가는 거죠. 한 문항당.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냥 요건 넘어갑니다, 쌤들. 이런 식으로 해서 외우는 거죠. 유구통입니다, 유구통. 그렇게 해서 얘가 1번 조항이 바뀌었고 2번 조항도 좀 바뀌었죠. 그래서 요렇게 TC 쓰는 내용 그대로 시험에 나온 거니까 쌤들 됐습니다. 요렇게 세 가지 쓰는 거는 바로 넘어가고요. 자, 2번이 이제 또 약간 우리 쌤들께서 혼돈하실 수 있는 문제이고 실무형 문제로 나왔는데, 자,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에 해당 방호구역 내에 감지기 2개 회로를 동시에 작동시킨 경우, 자, 일단은 결론이 전제가 뭐냐면요, 무조건 교차 회로가 동작한 거죠. 교차 회로가 동작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준비작동식 밸브가 동작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쌤들 요게 중요합니다. 감지기가 아니라 설비가 정상 작동하고 있음을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설비 말하는 거잖아요. 스프링클러 설비가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어떻게 한다?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럼 수신기는 여기서 사실 표현이 그렇지만 감시 제어반이죠. 그럼 감시 제어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프렉션 밸브가 쌤들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그림 약식으로 그립니다. 프렉션 밸브는 1차 측에 뭐가 들어가 있고 가압수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2차 측은 대기압입니다. 대기압.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럼 2개가 동작했으니까 얘가 넘어가겠네요. 얘가 넘어가니까 물이 쭉 하고 밀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얘는 헤드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방수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어디랑 연결되어 있어요, 쌤들? 건물의 주배관하고 연결되어 있겠죠. 그리고 주배관 밑에는 뭐가 있어요? 펌프가 놓여져 있겠죠. 그러면 가압된 배관에서 쌤들 뭐가 연결되어 있고요? 압력 챔버로 그리겠습니다. 요렇게 가압된 배관과 기동용 수압계 배장치가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쌤들 우리가 먼저 수신기라는 거에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여기 제어반입니다. 제어반. 제어반에서 감지기 동작은 이미 전제로 되어 있고 설비가 아니니까 쓰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얘가 넘어갔을 때 얘 동작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하나 보이시죠? 뭡니까? 그렇죠. 압력 스위치죠. 압력 스위치. 압력 스위치.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드릴 때 뭐라고 합니까? 얘는 밸브가 개방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동작할 수 없는 애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얘가 동작한 거는 밸브가 정상적으로 개방되어서 2차 측으로 물이 송수되고 있다는 확인의 신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압력 스위치를 기본적인 자동의 시스템에서는 밸브 개방 확인의 개념으로 잡아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얘가 이쪽으로 신호가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들 계속해서 보시면 여기가 가압된 배관이었어요. 가압된 배관. 가압된 배관에서 얘가 열리면서 물이 쭉 하고 넘어간 거죠. 쭉 하고 넘어갔다라는 말은 여기 전체에 있는 배관, 전체 주배관 내의 압력은 어떻게 해요? 쭉 하고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떨어지니까 뭐가 동작합니까? 압력 스위치가 동작하겠죠. 그럼 압력 스위치가 신호가 들어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럼 얘를 거쳐서 바로 MCC 통해서 얘를 돌리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쌤들 이거 기억 잘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펌프가 기동되면 어떻게 된다? 다시 한 번 더 신호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설비의 전체 작동 연계성을 놓고 보셨을 때 얘는 무슨 신호가 지금 들어온다고요? 프렉션 밸브 같은 경우는 압력 스위치 신호. 이거는 밸브에 붙어있는 압력 스위치. 그리고 배관 전체가 감압되면서 무슨 스위치? 전체 기동용 수압계 배장치에 들어가는 압력 스위치. 그리고 나서 무슨 신호? 펌프 기동 확인 신호가 들어오겠죠. 그럼 이 세 개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2차 측으로 물 잘 넘어갔고 전체적인 배관의 감압이 있어서 펌프가 정상적으로 기동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자 치우겠습니다. 수신기에서 확인사항 세 가지는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여기에서 뭐 주펌프, 보조펌프 이렇게 이제 제가 좀 괄호로 좀 넣어놨는데 사실은 뭐 이걸 쓰자고 하면 한두 것도 없지 않습니까? 맞죠? 작동 연계성을 쓰자고 하면. 그래서 세 가지로 약식으로 좀 쓰는 걸 요청을 했기 때문에 문제에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펌프, 보조펌프 구분 안 하고 압력 스위치, 동작 확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2번도 좀 실무에 좀 가까운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3번도 사실은 선생님들 뭐 하시는 거 나올만 하죠. 이때까지 안 나왔었고 근데 뭐 이거는 기사시험 때 이거 뭐 다는 아니겠지만 요쪽으로 싹 비워가지고 얘들 다 적는 게 시험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프링클러하고 보하고 요런 유형의 문제도 사실은 선생님들 요즘에 워낙에 인테리어 하실 때 뭐가 많으니까 노출 천장이 많거든요. 천장 마감을 잘 안 합니다. 인테리어 요새 유행인가 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점검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지하 주차장 같은 거, 뭐 천장 마감을 안 하니까 그런 데서 이런 걸 많이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얘는 적는 게 일단은 요 단서 조항 적는 거죠. 그래서 단서 조항이 쌤들 뭐 다 외우고 계시죠? 55cm 초과하는 보고가 있으면 55cm까지 내릴 수 있다. 뭐 이런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얘가 요쪽 칸 채우는 거, 요쪽 칸 채우는 거. 그렇게 해서 밑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법적 기준이니까. 그래서 답은 이런 형태가 되겠지만 표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보하고 가까우면 어떻게 해요? 보보다 내려라 이 말이죠. 무엇을? 디플렉터, 반사판을요. 그래서 얘도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살수 장애가 생기면 안 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무조건 천장에서 원을 그려서 그대로 떨어지는 걸로 봐야 된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요거 다 집어넣는 거니까 NMTC에서 나왔고 다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뭐 사실은 선생님들 요 내용이 정확하게 암기가 되었으면 참 좋은데 요렇게 표는 외우셨는데 맞죠? 요 위에 단서 조항이 조금 암기가 좀 덜 되신 쌤들이 좀 있으실 것 같다. 뭐 요런 생각을 조금 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쌤들 넘어갑니다. 6점짜리였고요. 그럼 괄호에 들어가는 게 8개니까 이게 이제 한 4점 정도 되겠네요. 0.5점씩. 그리고 단서 조항에 들어가는 게 뭐 한 2점 정도 이렇게 잡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자, 결국은 쌤들 TC 적는 거였고요. 자, 바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물음 3번부터 사실은 이제 좀 점검표죠, 점검표. 그래서 점검표는 쌤들 요번에 점검표는 조금 제 소견입니다. 좀 쉽게 나온 것 같습니다. 쉽게.
예, 그렇게 해서 CO2에서 자동식 기동장치죠. 그래서 요건 밑으로 바로 갈게요, 쌤들. 요게 이제 전체죠, 전체 해가지고 요거는 중요한 설비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조금 외워달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용전 감동이죠. 감동. 용전 감동. 요까지가 작동. 그리고 전개 안압. 전개 안압. 전개 안압. 이게 작동이고 이게 종작이죠. 그래서 조금 구분해서 외울 필요가 있는 점검 항목인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뭐 구분해라는 말이 없죠. 구분해라는 말이 없고, 대신 단서 조항에 보시게 되면 기동장치 방식별로 구분해서 쓰시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요런 거죠, 선생님들. 뒤에 얘들 다 구분해서 적어라, 요 말입니다. 요 애들. 요 애들이 들어가야 된다, 요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작을 뭐 구분할 필요는 없고, 요 설비별로 방식으로만 구분하시면 되는 거니까 요 정도는 맞죠. 우리가 연습할 때도 주요 설비는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득점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넘어갑니다, 점검표는. 자,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스프링클러에서 음향장치, 기동장치 이렇게 두 개 쓰는 거고, 얘 자체는 스프링클러 설비, 중요 설비기도 하고요. 웬만큼 쌤들께서 다 작성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자, 그리고 설비 방식별로 구분해서 쓰시오. 요거죠. 습관식, 준작, 이렇게 일제개방까지 구분해서 써라. 그래서 얘들은 뭐 구분하실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종작이나 작동이나 이렇게 항목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요 말입니다. 그래서 앞글자 따서 유기감기죠. 유기감기. 요거는 뭐 법적 기준 그대로 쓰여져 있는 항목이니까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당 2점씩인 것 같아요. 넘어가고요. 이제 3번. 요거 이제 맞죠? 예. 사실 이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설계 15회 때 4점, 설계 19회 때 4점, 그리고 지금 25회 때 점검 실무에서 3점짜리로 지금 나온 겁니다. 설계 시공에서 2번이나 나왔던 유형의 문제고요. 그럼 요렇게 했을 때 요거 적는 거죠. 가나다라. 이게 이제 4가지거든요. 4가지 적는 걸로 해서 4점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법적 기준 외우는 겁니다. 사실 이 2번이나 나와서 조금 확률이 낮지 않을까, 이렇게 사실 일반적으로 예측하는 게 그게 이제 맞는데, 뭐 요거는 사실 조금 뭐랄까요, 좀 뒤통수 치는 문제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뭐 요렇게 저는 이제 그 설치 대상 공부하실 때 뭐 적어 드리긴 합니다. 수백 영호천입니다. 영호천, 수백 영호천 무대 3호. 네, 맞습니다. 수백 영호천 무대 쭉 해서 3 5 이렇게. 그래서 수백 영호천 무대 3호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얘가 조금 뒤통수 치는 개념에 문제가 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자, 넘어갑니다. 법적 기준 쓰는 거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 3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물음 1번에 보시게 되면 아까랑 사실은 좀 이어지는 유형의 문제인데요. 옥내 소화전입니다. 자, 최상층에서 방수 압력이 0.21로 측정되었다라고 합니다. 선생님들, 이렇게 0.21로 측정되었다라는 말 앞에 뭐 압력의 조건이 없으면 제 게이지압입니다.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이때 노즐을 통한 방수량을 계산하시오. 이때 노즐 구경이 13mm고요. 소수점 셋째짜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짜리까지 구하시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간단한 문제인데 6점이나 줬고요. 6점이나 줬고, 사실은 저하고 이제 실제적으로 공부를 하실 때 이 공식으로 공부를 하십니다. 결국은 Q는 AU에서 유도되는 공식으로 얘로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 말씀드리느냐, C 값이 조건에 없으면 0.99 쓰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조금 출제 의도가 사실 조금 궁금하긴 한데, C 값이라는 게 조건에 지금 없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 그래서 여기에서 쌤들께서 적으실 때 얘로 풀이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0.653이라고 하고, 이게 좀 찝찝하다. 옆에 직사형 노즐 사용하는 걸로 해서 0.99 적용했다. 써주시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분의 출제 의도가 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으나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C값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돼? 그리고 수치가 뭐 사실은 계산값이라서 그렇지 159.92나 161.5나 뭐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렇게 그냥 풀이하시면 될 것 같아요. 0.653으로. 그래서 13의 제곱 들어가고, 뭐 C값은 0.99로 적용된 거죠. 그래서 159.92, 요렇게 답을 하셔도 되겠고. 그리고 만약에 쌤들, 이걸 조금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함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쌤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0.6597에 13의 제곱에 루트 CP 하는데 C가 안 들어간 거죠. 그러면 반대로, 여기에서 우리 쌤들께서 C값이 조건에 없으므로 무시했다. 이런 식으로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꼭 둘 중에 뭐가 맞다. 뭐 이렇게 논란은 안 했었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뭐 좌우측 둘 중에 하나라도 풀이하시면 맞지 않을까라는 게 기본적인 저희 학원의 입장입니다. 자, 바로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0.7 초과하는 강화 방식. 이것도 예전에 이제 시험에 좀 나온 문제고요. 일단은 네 가지 방식까지 쓰는 거는 그대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뒤에 각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쓸 게 많거든요. 시간이 많이 남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4점짜리 문제니까 선생님들 네 가지 방식 적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방식을 간략하게 의미만 조금 맞아지도록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점검실무 제 자료에 있는 건데 호수 적결구 인입식에 감압장치를 설치하는 방식인데 이거는 무슨 설비에만 호수 쓰는 거에만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 하나 연결하는 겁니까? 부속장치, 감압장치죠. 얘 하나 그냥 호수 적결구에 하나 부착하는 겁니다. 그럼 그 원리가 뭐라고요? 돌연축소죠. 자, 호수가 있고요. 여기가 이음부다. 그럼 여기에다가 요런 장치 하나 설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체 흐름을 좁게 만들었다가 다시 넓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축소, 손실, 여기가 확대, 손실이 되는 거죠. 돌연 축소, 돌연 확대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체 흐름에 마찰을 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압력을 감압시키는 방식이다. 뭐 요 정도로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고가 수조를 분리하는 방식인데요. 고가 수조는 건물 내에 수조가 2개 이상이죠. 수조가 2개 이상 설치가 되고 각 수조의 높이는 틀립니다. 쌤들. 한 개는 저 위에 설치를 하는 거고 한 개는 어느 정도 밑에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개념을 보자고 하면 한 개는 여기에 수조를 설치해서 쭉 내립니다. 그러면 옥내소화전이다. 0.17에서 0.7까지 써먹는 거고요. 또 한 개는 요쯤에 설치해가지고 요 중간부, 요까지는 사용을 안 하다가 요 밑으로 해서 0.17하고 0.7 또 쓰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 이제 고가수조 분리하는 방식이고 중계 펌프를 이용하는 방법은 여기가 일단은 고층부가 가정이 돼야 돼요. 그럼 고층부에 최소 설계압이 나와야 되니까 얘 용량이 엄청 클 수밖에 없다고요. 크게 되니까 저층부에 과압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m짜리였다. 그럼 100m짜리 설치하는 게 아니라 얼마짜리? 50m짜리로 낮추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중간층에 얘 50m짜리를 또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위에는 가압된 압력이 나와야 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요렇게 직렬 연결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중계 펌프. 그리고 배관 계통을 분리하는 방법 중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초창기에서 많이 썼던 방식이 요거라고 했죠. 펌프 용량 큰 거 설치를 하는데 저층부 안 쓰고 고층부만 쓰는 거예요. 근데 설비에 그 비용은 더 들어가겠으나 다시 한 번 더 그러죠. 예시를 100m짜리로 하겠습니다. 그럼 100m짜리는 고층부만 쓰게 되는 것이고 되셨죠? 50m짜리를 또 하나 또 설치한다고요. 그래서 얘를 저층부만 쓴다고요. 이렇게. 요게 이제 배관 계통 분리죠. 고층부, 저층부. 그래서 펌프를 분리하는 방식이고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유지 관리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관에서 바로 연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배관용 강압밸브 하나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관 계통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로 우리 쌤들께서 그냥 여기에서
각 방식에 대한 설명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막 무슨 방식을 적어야 되는가, 설명을 적어야 되는가 이런 것보다는 방식을 4가지 잘 쓰시고 거기에 맞게끔 의미만 이렇게 추가 설명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되셨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물음 2번이 사실은 조금 그렇죠. 사실 이것도 이제 우리끼리 표현이 그렇습니다. 조금 뒤통수를 치는 듯한 그런 유형의 문제인데, 이미 사실 뭐 선생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방법에서 지금 시험이 나왔고요. 건축법하고 지금 다중법에서 시험이 안 나왔어요. 오히려 이제 지금 초고층법에서 나왔는데, 초고층법에서 나온 것도 이미 기출된 게 돌아서 나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13회 때 30점 배점으로 나오고 그 이후로 출제가 안 되고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초고층법이 나왔고 요 내용이 그대로 또 돌아 나온 거죠. 이 13회 때는 5점짜리였습니다. 5점짜리. 그래서 하나의 용도, 둘 이상의 용도. 그냥 공식만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어쨌든 또 돌아서 나왔고요. 그리고 요거, 우리 선생님들께서 좀 작게 할까요? 조금 제가 이거 말씀드릴 때 항상 초고층법은 뭐하고 고층 건축물의 화자는 기술 기준하고 이제 좀 연계를 하셔서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13회 때입니다. 점검실무 13회 때 피난 설비 해가지고 유도등, 유도표지 빼고 나머지 4개 적으시오. 그게 4점짜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적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피난 안전구역에. 그래서 요거 외우실 때 소옥스자, 소옥스자, 인선등표, 비휴재통 이런 식으로 제가 적어 드리는데, 인선등표는 인자는 요겁니다. 전부 다 얘가 인명구조기구라서 인, 그 다음에 선은 피던유도선, 등은 쭉 해서 유도등, 표는 유도표지, 비휴재통은 비상조명 휴대용, 제통은 제연 모통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나왔긴 한데 나머지 애들이 조금 미비하게 나왔기 때문에 한번 조금 우리가 체크해서 암기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초고층에서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뭐 넘어갑니다. 자, 이어서 물음 3번입니다. 자, 요것도 점검표죠. 근데 선생님들 나올 만한 게 나왔어요. 이 점검표를 우리 선생님들께서 암기를 하신다라고 하면 뭐 사실 자탐도 중요한 설비이기도 하고 자탐에서 수신기가 중요하죠. 그래서 수신기에 있는 내용이 나왔는데 종합에 해당하는 것만 5가지 쓰시오. 이렇게 해서 뭐 저하고 해보셨지만 밑으로 바로 갑니다. 이 전체 다 안 돼요. 이 작동하고 종합 전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렇게 적어 드리죠. 수신기도 소음로 이렇게 요까지가 작동. 자, 수신기는 수신기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자, 기자부터 따라갑니다. 어디 있습니까? 기록장치죠. 그 다음에 도는 경계구역 일람도. 그 다음에 소는 어디 갔습니까? 소 설치 장소. 음자는 음향기구. 노자는 높이죠. 그래서 수신기도 소음로, 그리고 표축 가면 1개 이런 식으로 제가 적어 드립니다. 자, 표자는 여기 표시, 축적 기능, 감지기, 연동, 그리고 1개.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이 문제는 종합 대상만 적어야 되니까 표축 가면 1개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는 거죠. 예. 됐습니다. 점검표니까 바로 넘어가고요. 이제 요것도 이제 우리 모의고사 때 거의 대부분 다 있었어요. 점검표에는. 이제 뭐 종합 항목이나 이런 게 조금 일부 다를 뿐이지. 그래서 가스 누설 경보기에서 수신부. 자, 이제 선생님들 사실은 CO2에서 나오고 헤드에서 나오고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나오고 자탐에서 나오고 중요 설비에서 점검표 다 나왔는데 이제 조금 번외적으로 가스 누설 경보기에서 이렇게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신부 3가지 쓰는 건데 쓰기가 좋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요것도 점검표 그냥 외우는 거 쓰는 거죠. 그래서 뭐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점검표였습니다. 자, 이제 물음 3번, 물음 4번 이제 거의 다 돼 가는데요. 자, 제가 봤을 때 요게 이제 조금 우리 쌤들께서
좀 안 나가지시지 않았을까. 사실 공동주택의 화재안전 기술 기준이 어떤 식으로든 언급될 거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사실 좀, 예, 좀 뒤통수를 좀 치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 너무 이제 우리가 이제 바뀐 부분을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출제위원의 생각으로 보면 다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공부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바뀐 부분을 다 공부했겠지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직 준비 안 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래서 요게 이제 제일 독특한 거죠. 이거는 사실 기존의 내용에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호스를 방식으로 한다라는 게 가장 좀 특이한 부분이었고, 뭐 이건 개당 뭐 1점씩 해서 3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2번, 3번이 조금 생각나셨으면 너무 좋으실 것 같은데, 예. 뭐 어쨌든 화재안전 기술 기준 이렇게 적는 문제가 3점으로 나왔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리고 2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요거는 제가 이제 무조건 체크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아날로그라는 감지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설비들에서 다양한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 설비별로 감지기 다 적으실 수 있으셔야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기 저장 시설이죠. 전기 저장 시설. 맞죠? 예. 그렇게 해서 감지기는 공개 협의평하고 아날로그 영감지기죠. 예. 이렇게 두 개 다 쓰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 점검 실무의 풀이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 한번 보셔야 되죠. 예. 전체적으로 이제 배점이 어디에서 많이 나왔느냐, 이게 요번 회차 보는 겁니다. 그래서 NFTC 관련된 문제가 거진 한 28점 정도 배점 됐고요. 물론 그걸 이용해서 뭐 계산하는 문제, 간단한 문제도 있었지만, 그리고 소방법에서 17점, 점검표에서 또 14점이에요. 그리고 쭉 해서 나머지 뭐 우리가 고민했던 성능시험 조사표라든지, 그 다음에 형식 승인이라든지, 희한하게 쌤들 지금 도시기호 안 나왔죠. 도시기호는 계속 나오고 있다가 최근에 개정이 이상하게 됐어요. 그런 것도 뭐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다중법 안 나왔고, 건축법 안 나왔고, 초고층에서 갑자기 7점이 배점이 됐고, 그 다음에 계산형 문제, 아까 방수량 6점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이제 좀 고무적이죠. 28점이나 실무 관련된 문제들이 나왔어요. 근데 앞으로의 방향은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내년에 이제 설계 시공이라는 과목이 이제 내년을 마지막으로 이제 없어지면서 앞으로는 실무적인, 관리적인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가 좀 실무 관련된 문제가 좀 많이 나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 25회 점검 실무 행정 관리사 기출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선생님들 3개월 뒤에 득점 여부와 합격자 발표가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너무 마음 졸여하지 마시고 그냥 좀 편안하게, 그간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조금 차분하게 3개월 기다려 보시면 좀 좋은 소식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점검 실무 요번 회차는 조금 평이했다. 평이했다. 그리고 나올 만한 것들이 좀 나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 우리 쌤들 다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 점검 실무 행정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